출발 새 아침. 민족의 명절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잊고 있었던 은사님, 멀리 있는 친지들 안보라도 챙기는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진은책 변호사입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의 시대, 다시 말해 디지털 시대에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른바 프라이버시꾼이라고도 하는데요. 요즘은 정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여과 없이 노출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름과 나이, 학력부터 신체의 특징, 그리고 행동 반경부터 내밀한 사생활까지 첨단 정보 수집 기구들이 낱낱이 기록합니다. 빌딩 속 곳곳에 감추진 카메라, 골목골목에 있는 카메라도 정보를 수집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어쩌면 멀지 않아 사생활을 보호받는다는 것은 오래된 추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월 23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금주 내도록 금융사들이 틀린 개인정보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매주 목요일 마련하는 이슈 포커스, 지난주에 이어 이 문제를 심층 분석합니다. 오늘은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으로 고려대 임종인 교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신당 창당이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한길 여유가 생겼지만 민주당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민주당 박광훈 새 대변인을 연결해서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박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맨 앞줄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 2부에서 다보스 현지에 가 있는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을 연결합니다. 오늘 미니 인터뷰는 설 명절을 앞두고 폭증하고 있는 우체국 택배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식의 출발 사진 출발합니다.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김유리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잠시만요. 내국신용장 매입 추심 전자 알고 가실게요. 뭐 개설 통지에 매일 추심까지? 내국신용장 전체 업무를 빠르고 편리하게 검색창에 전자내국신용장을 치세요. 늦기만 하니까. 2월부터는 내국신용장 업무는 이제 은행 가면 안 돼.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함께합니다.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간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도 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내용이 많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그렇게 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강제동의 없앤다. 이런 헤드라인도 있고요. 기업에 강탈당하는 당신의 정보. 그리고 현호석 부총리, 이 어리석은 사람이 책임 따져. 그래서 이 무책임한 정부다. 이런 또 보도도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인척이 거액의 역외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 현호석 부총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책임 따진다. 이 얘기는 지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지금 쏟아지는 그런 책임 따지는 소리. 이거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네. 조금,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져 있어 보이는군요. 어떻든 카드사들에 대해서 영업증지가 곧 내려질 것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 카드 정보 유출 사건 관련해서 재발방지 대책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월 중에 한 3개월 정도 영업정지를 추진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카드사에 대한 영업정지 2002년 그 LG카드 삼성카드 사태 이후 12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현행법상 부과 가능한 최고 한도의 징계를 이제 부과하는 거죠. 이 영업정지 기간도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로 이렇게 확대한다 그러네요. 예, 그럼 법 안 바꿔도 되는지 모르겠군요. 어쨌든 정부 대책이 위험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쏟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금융사에 대한 제재 강화 부분이었는데요. 이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2차 피해 방지책이라든가 카드 재발급 기한 단축, 민원 처리 불편 최소화 그런 쪽에 어제 초점이 맞춰져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로 문제로 지적이 된 그 금융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신용 또 판단에 필요한 정보 등 이런 것으로 일부 제한하는 그런 것도 이제 눈에 띄긴 하는데 가장 사실은 지금 그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
이렇게 빠져나온 정보들이 불법 유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시장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그 근본 대책은 좀 어제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좀 약간 동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도 정작 유출의 진지인 코리아 크레딧 뷰로 그러니까 KCB라고 하는 회사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금융 관련 법령상 금융회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수탁업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카드사들이 이 KCB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거 말고는 뭐 특별히 방법이 없다 그럽니다. 정부가 앞으로 그 신용정보법 개정을 해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해서도 영업정지를 비롯한 기관 제재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는 합니다. 예, 조류 인플루엔자 이 AI 사태가 좀채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네. 이 큰 기러기도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죠? 예, 그렇습니다. 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그 독림저수지에서 걷어들인 큰 기러기 폐사체에서 가창 오리와 같은 H5N8형 AI가 검출됐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큰 기러기가 이 유라시아하고 아시아 북쪽에 이제 서식을 하다가 10월 초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겨울을 많이 보내고 어디 호수 같은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이 녀석들이 정해진 이동 경로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때로 꼭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전국 곳곳에 분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국 확산 위기를 지금 상징하는 그런 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 큰 기러기 말고 이 가창오리가 이제 주 범으로 지금 지목은 돼 있는데 큰 기러기 이외에 또 다른 철새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병원체의 발병원이.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된 농가도 지금 8곳으로 늘었고요. 6곳은 지금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예, 이 학자들마다 이 감염 경로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더군요. 네, 근데 지금은 뭐 감염 경로를 따질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일단은. 이 확산이 문제니까 어쨌든 독감 백신 제조 이게 비상이 걸렸다면서요? 예, 이건 또 무슨 얘기냐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유정란으로 이 국내 독감 백신을 만듭니다. 근데 그 원액의 97%를 공급하는 것이 녹십자 화성 공장인데 이 유정란을 낳은 그 농장. 닭들이 사는 농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서 만약에 이 감염이 나가지고 발생해가지고 집단 폐쇄하거나 살처분이 되면 이 유정란을 공급받지 못해서 공장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독감 백신을 아예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자체적으로 스탠드 스틸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진행 중이라 그러는데 일단은 뭐 세 군데서 지금 이제 이 공급을 받고 있다 그러는데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참 이런 것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예, 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좀 짧게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2차례 이상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는데 건강 이상설도 있고요. 또 그 아들 사고로 또 상당히 심신이 지쳐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는데 박 대통령이 귀국 후에 최종 결정을 할 거라 그럽니다. 예, 외아들이 뇌사 상태에 있다고 하더군요. 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문 박사였습니다. 지방선거가 넉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철수 신당 창당이 가시화되면서 여야의 전략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부터 안철수 신당이 부담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야권 분열을 걱정해야 할 처지고요. 그런데다 기초의원 공천 폐지 공방으로 허송세월한 정계특위 마감일도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논의를 명분으로 내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지방선거 야권연대 얘기도 나올지 관심사항입니다. 민주당 박강훈 대변인 전화로 연결해서 민주당 입장을 듣겠습니다. 박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먼저 대변인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글쎄 축하를 받아야 될지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예, 방송국에서 뵙다가 이 전화로 처음이군요. 이 방송국에 네, 그렇죠. 이게 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변호사님 모시고 토론을 했었는데. 예, 그래서 말입니다. 방송국에 계실 때 인터뷰 역할만 하시다가 이제 질문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역할에 만족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만족하는 것보다도 국민들이 또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또 모든 분들이 정치를 좀 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핵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안철수 네. 신당이 사물 창당을 이제 확정했습니다. 이 민주당 지도부 의견은 대체로 야당 분열은 필패다. 이래서 야권 연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안철수 네. 신당 쪽은 17군데 광역단체장 전부 다 후보 내겠다. 그리고 우리는 야권 연대 없다. 이 민주당 네. 일각에서도 조경태 의원 그리고 박기춘 의원 이런 분들은 당당하게 경쟁하자 이런 입장인데 현재 민주당 네. 전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민주당의 현재 분위기를 상당 부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의 관계는 이제 김한길 대표도 얘기하신 대로 경쟁적 협력 관계 또는 협력적 경쟁 관계 이런 관계로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지금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 문제하고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문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서로 차이가 없이 어떤 협력하는 관계에 있고요. 정치 혁신과 새 정치를 놓고 지금 현재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정치 혁신과 새 정치 경쟁에서도 반드시 이기겠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그 민주당의 분위기 자체는 현재 이렇게 하나로 딱 정리돼 있다기보다는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대한 사안이고 또 앞으로 논의가 많이 될 사안이다 보니까 현재 그렇게 견해가 갈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야권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 하는 그런 목표에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론에서의 차이인데 그것이 어떻게 조절될지 또 조정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김한길 대표가 안철수 의원과 24일 날 점심 회동을 하는 것, 이 김 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네. 만나는 목적이 이 정계특위 그 내용밖에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어제 이제 김한길 대표가 태능선수촌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예. 이제 기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니까 김 대표의 답변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만나자고 제안을 했다. 이것은 이제 과거 좀 오래 전부터 연초에 식사를 한번 하자는 그런 말이 오고 갔었는데 새누리당이 어제 그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공약을 의제로 삼는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니까 예. 일각에서 당론으로 정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관측들이 있었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안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보자고 했고 아니면 더 흔쾌히 동의를 해서 만나게 됐는데 김한길 대표의 표현은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그 등이 뭐냐 저에게 질문해서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두 분이 만나시면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걱정되는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예. 변호사님 아시다시피 정치에서 예, 절대라는 표현은 없지 않습니까? 예. 절대하지 않는다, 절대해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은 금기죠 정치에서는. 예, 지금 대변인부터 그 야권 연대를 기대를 하고 계시는군요. 어떻든. 예, 그런데 지금 기초선거 공천 폐지 이 정기특위 시한이 28일까지밖에 되지 않는데 네. 예,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이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 물 건너간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응하지 않으면 물 건너간다는 이제 말씀은 저희들이 아무런 수단 방법이 없지 않느냐. 새누리당을 어떤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장소로 끌어오는데 예.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로서는 현재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의 어떤 그 결의 대회라든지 그밖에 국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들의 어떤 강한 의지 표시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일각에서는 그 정개특위 시한을 뭐 연장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지 못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어쨌든 이 시점에서는 기초단체 공천 폐지를 관철시키는 것, 그 다음에 공천 폐지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 여기에다 힘을 집중할 것입니다. 예. 국민과 함께 하겠다, 또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장외투쟁을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이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제가 국민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 기초단체 공천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모두죠. 예. 기초선거 정당 공천이 그동안 왜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이걸 국민들에게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했느냐 하면 해보니까 폐해가 드러났기 때문인데 첫 번째 그 폐해가 지방자치 중앙예속, 그다음에 행정의 정치예속, 또 후보가 되기 위해서 정치권에 줄내기 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 대단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폐지하라는 여론이 현재 높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지하라는 것보다 그런 뜻에서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예. 지금 새누리당은 그 기초선거, 이 공천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 광역시 이상은 이제 그 광역의회와 그 통합을 하고, 또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상향식 공천을 좀 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 상향식 공천 문제는 과거에 민주당도 다 찬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7일 당무위원회에서 상정하기로 했던 이 상향식 공천제도, 이걸 이번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요? 그것은 상정하지 않는 것이 곧 상향식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향식 공천은 하는 겁니다. 이제 대표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밝혔고요. 다만 상향식 공천의 규칙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건데, 그 규칙의 기준은 바로 그렇습니다. 당원과 국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잘 적절하게 조화를 시키는 것이 실제 선거에서 나타나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의사만을 반영을 시켰을 때는 국민 의사와 다로 떨어질 수 있죠. 동떨어질 수도 있고요. 국민들의 의사를 비중을 많이 높이면은 또 당원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소외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조화시키는 현재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근데 이 상향식 공천 제도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게 지금 지방선거가 넉 달여밖에 남지 않았고, 그리고 당장 다음 달 초에 예비 후보들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게임의 규칙을 정하지 않고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게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결국 이번에도 상향식 공천 또 물 건너간다고 봐야 되겠군요. 아닙니다. 상향식 공천이 물 건너가는 건 아니죠. 예. 상향식 공천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든지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그 규칙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장 저희들이 바라는 최강의 후보를 뽑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상향식 공천이 물 건너가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렇군요. 이 안철수 신당의 중요 이 공약 지역이 하필이면 민주당 텃밭인 호남입니다. 호남에서 또 민주당보다 안철수 신당의 인기가 높은 건 또 주지의 사실이고요. 아직 인물난을 겪고 있지만 하여튼 강직인데, 만약에 이 공천제가 유지가 되면 민주당 지역 인사들이 대거 안철수 신당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가정을 이제 전제로 한 보도인데요. 그런 현재 보시는 것처럼 우선 첫 번째 변호사님이 공천제가 유지되면이라는 어떤 전제를 놓고 한 것이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 지지도를 이제 놓고 거기다 대입시킨 대단히 도식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선거는 늘 그렇습니다. 정당의 지지율도 중요하고 또 후보 개인의 지지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각 지역에서 거명되고 있는 후보들을 놓고 여론조사를 한 결과는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연초에 각 언론들이 조사를 했었는데 민주당 후보들이 그렇게 약하지 않은 것으로 다 나왔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철수 신당 쪽으로
우르르 몰려갈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우리 정치의 최근의 경험을 보면 정치인들의 어떤 행보가 매우 신중해졌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예. 어떤 그 당적을 옮긴 것이 굉장히 정치인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또 그것이 계속 따라다니는 일종의 이 본인의 어떤 정치 뭐라고 할까 행로에 큰 말하자면 흠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행보가 매우 신중해졌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잘 볼 겁니다. 정말 예.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이번에 열리는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워크샵. 이건 네. 이탈을 막기 위한 워크샵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예. 그런 워크샵을 한다고 해서 이탈하시려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탈을 하지 않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분들도 다 뭡니까 정책 진로나 예. 정치적 가치나 본인들의 어떤 역사 의식이나 여러 가지를 다 놓고 판단할 텐데요. 그것은 좀 과장된 알겠습니다. 표현인 것 같고요. 예, 네, 제가 저희들은 제가 그걸 우문을 하는 드리는 것은- 겁니다. 예, 예. 저희들이 그걸 하는 것은 지금까지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가 얼마나 성과를 냈는가 4년 동안 예. 그것을 한번 되짚어 보는 자리고요. 비교적 성과가 높은 지역 뭐 서울시 같은 데도 3조 원의 빚을 줄였다든지 또 어떤 지역에서 어떤 뭐 예를 들어 광주시 같은 데서도 이 뭡니까 일일 센터 그러니까 시민 고충처리 센터를 운영해서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센터장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진화된 선진된 그런 이제 지방자치의 사례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발표하고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예. 이 김한길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 그리고 연평도 방문 등을 통해서 햇볕 정책이 좀 수정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네. 실사구시를 강조하면서 경제 정책도 좀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우클릭인데요. 근데 다른 네. 일각에서는 전통적 지지층을 잃는다면서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클릭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전체를 다 포괄하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근사치,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저희들의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연평도를 방문하고 안보를 강조하고 하는 것은요. 김한길 대표가 그랬죠. 연평도에 가서 햇볕 정책의 첫 번째 원칙은 절대 무력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10년 동안 NLL을 확실하게 지켜왔고 실제로 어떤 정규군이 이 부딪힌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죠. 예. 첫 서해교전에서 완전히 북을 했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민주당의 안보 능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소 오해를 하고 있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저희들이 이제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햇볕 정책, 예. 네네. 예, 끝으로 아주 짧게 좀 그 답변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새누리당 명절 선물로 대통령 시계 준 것, 이게 네네. 민주당이 발끈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저희는 이거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시계를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를 드러낸 것이어서 저희들보다도 국민들이 매우 말하자면 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 변호사님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그 반응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저희들로서는 이게 정말 대선에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논란을 빚었었고 지방선거까지 이런 말하자면 조직적인 행태로 선거 부정을 꿈꾸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희들로서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 이번 대통령 그 선물에 준 시계 이걸 네. 이제 선거로 선거 그러니까 인물로 이제 시키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 박정희 대통령 일에 모든 분들이 다 시계를 만들어서 청와대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으로 나눠줬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문제 삼는 건 아니죠. 예. 그런데 홍문종 사무총장의 발언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선거에 이 시계를 활용하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매우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박강원 대변인이었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예, 출발사심 1부였습니다. 잠시 후 2부 이어갑니다. 천년왕국 신라의 수도 경주.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거대 도시 경주는 당시 세계적인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1500년 전 아랍과 인도,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과 어울려 경주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은 지금의 국제도시 서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신라는 다문화 사회였으며 개방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잠재된 글로벌 DNA. 이제는 대한민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을 포용하고 융합하는 우리의 큰 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받고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사심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6분 30초 넘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환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자동차 전용 도로의 사고와 고장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여의 하류 나들목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이전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는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리고 있습니다. 나란한 강변북로 구리 방면 난지나들목부터 서강대교, 다시 마포대교 지나 동작대교 사이로 시속 30km 미만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 홍지램프 부근 3차로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홍은 내부부터는 속도가 내려가 있으니까 이동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소치의 감동부터 브라질의 열기까지 LGTV로 바꾸시면 더욱 생생해집니다. 울트라 HD TV, OLED TV, LED TV 구입 시 최대 200만 원 캐시백 혜택을 드립니다. 2월 23일까지 행사 제품이 하나면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샵에서. 베스트샵. 예, 이번에는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예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면서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2일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번 주 안에 개설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정권이 이번 주 내 독도와 센카쿠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서 각 부처의 대처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내용의 홈페이지가 개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대해서 신문은 독도나 센카쿠 열도, 북방 영토 등에 대한 대처를 포괄적으로 정리한 정부 차원의 홈페이지가 이번이 처음이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예, 가톨릭 교회 개혁 바람이 거센 가운데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올해 안에 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가능성이 비쳤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올 8월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페데리코 롬바르디 교황청 대변인이 22일 밝혔습니다. 대변인에 따르면요. 8월 13일에서 17일까지 대전 충남 일대에서 열리는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초청을 받았고요. 방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황청이 방문을 확정하면은 요한 바오로 2세가 1989년 한국을 찾은 이래 25년 만에 방한이 됩니다. 이탈리아 신문도 소식통을 인용해서 교황이 8월 한국을 찾으면 10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의 시복식을 앞당겨 함께 집전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시진핑 국가주석 등 전현직 중국 최고 지도자들이 친인척들이 해외에 엄청난 자산을 빼돌렸다. 이런 정황이 폭로됐죠? 네,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반부패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시진핑 또 덩샤오핑, 후진타오 등 전현직 중국 최고 지도자들의 친인척과 부호들이 국외 조세 피난처로 거액의 자산을 빼돌려온 정황이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 ICIJ에 의해서 폭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 본토와 홍콩을 주소지로 쓴 2만 1,300여 명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역외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자산을 관리해왔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3,700여 명의 6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ICIJ가 확보한 명단에는 시 주석의 매형, 또 원자바오 전 총리의 아들, 덩샤오핑의 사위, 후진타오의 조카, 또 리펑 전 총리 딸 등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하나 그들의 논리가 사람들을 납득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배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중국인들의 조세 피난처 거래 현황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지금 스위스 다보스에는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인 다보스 포럼이 세제 개편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7시 50분 박근혜 대통령이 영어로 개막 연설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연설을 통해서 창조 경제를 소개하고 기업가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다보스 포럼 아시아 담당 부국장을 지내시고 이 새누리당 지금 들어와 있는 이재용 의원 현재 가 있습니다. 이재용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현지 상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용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 이 의원님 다보스에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박 대통령은 귀국 일정에 들어가신 겁니까? 네, 오늘 지금 현재 여기 시간이 11시 40분인데요. 예. 한 5시간 전 6시 좀 넘어서 다보스를 출발하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의원님은 다보스 포럼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을 지내신 분인데 다보스 포럼에 가 계신 것은 지금 대통령 공식 수행입니까? 아니면 개인 일정입니까? 네, 제가 세계경제포럼, 즉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예. 여기가 제가 몸 담았던 곳입니다. 정계 입문하기 직전까지 이 포럼에서 아시아 담당 부국장으로 일했던 까닭에 이제는 국회의원으로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곳 다보스에 오셔서 세일즈 외교를 하시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공식 비공식이라는 형식을 떠나 참석하게 됐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어젯밤에 박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 개막 연설을 한 것이 우리에게도 중계가 됐습니다. 그 이 의원께서 네. 박 대통령의 연설 핵심을 짧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저녁 TV 중계 화면을 통해 보셨겠지만 대통령께서 다보스 주 회의장인 콩그레스 홀에서 그것도 콩그레스 홀에서 가장 큰 공간에서 기조연설을 하셨는데요. 핵심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선 세계 경제를 재편하려는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불구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에 둔 이제 새로운 컨센서스로 교체돼야 한다는 것이 주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바로 창조 경제이고
또 이것을 해외에 가지고 나와서 국제 무대에서는 다보스 컨센서스에 이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예. 다시 말해서 다보스 포럼에서 좀 보다 나은 세계 경제 재편, 이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운용 시스템이라고도 해야 될까요? 이것을 창조 경제로 새롭게 제안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 중계 화면에 수차례 박수가 나왔는데 이 창조 경제라는 단어를 22번 사용하셨더군요. 특히 한국의 창조 경제에 함께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많은 박수가 있었는데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포럼이라는 성격상 예. 이게 정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립해서 박수를 치진 않았는데요. 참석자들의 반응은 무척이나 뜨거웠습니다. 아마도 창조 경제를 역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계 유세 언론들도 매우 깊게 인상을 받은 것 같고요. 또 두 가지 한 재밌는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그 연설을 지켜보는 도중에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중국에서 일하는 기업가가 저한테 그 문자를 보냈어요. 아마 저희 그 다보스 포럼의 홈피를 통해서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영어로 연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내용도 참 좋았다는 말을 저한테 문자로 보냈고 또 대통령이 떠나신 이후에 오늘 저녁에 제가 참석하는 저녁 만찬이 있었습니다. 예. 한 40여 명의 글로벌 기업의 CEO들이 몰려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3-4명이 저한테 접근해서 오늘 기조연설을 참 잘 봤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저한테 전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예. 이 박 대통령이 영어 연설을 마친 뒤에 인터뷰에서는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답변을 했는데 이건 미리 예정된 방식이었습니까? 네. 이거는 그 기조연설은 준비하신 영어로 하시고 그 대담은 좀 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한국어로 답변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한일 관계가 냉각되어 있는데 어제 아베 신조 총리가 들어와서 제일 앞줄 앉아서 박수를 쳤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인상적이었죠. 일단은 어떤 무슨 화해 제스처가 아닐까는 기대도 해보았는데 5시 반, 여기 시간 오후 5시 반쯤에 아베 총리가 또 그 기조연설을 하고 1대1 대담을 했었거든요. 예. 거기에서는 좀 매우 실망적인 발언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 박 대통령 그 연설 과정에서 양국 정상이 조우한 바는 없었죠?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 다보스 포럼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들었는데 어떤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했습니까? 우선 세계 한 50여 개국 정상들과 2,700이 넘는 정부 부처, 학계, 기업, 뭐 이런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을 했고요. 예. 영국 캐머런 총리,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 브라질 대통령, 이탈리아 총리, 뭐 이런 등등의 정상급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내일 1대1 대담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요즘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마 우리 국민들이나 또 국민들과 정부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박 대통령께서 다보스에서 외국 정상들과 만난 바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우리 이번 다보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이번 다보스 포럼은 세일즈 외교라고 해서 예. 다른 나라의 정상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글로벌 기업의 CEO들을 많이 만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국내 재계 인사도 한 30분이 참석을 했는데 개막식에 앞서서 정경련이 준비를 맡아서 한국의 밤이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이 400여 명 등이 참석을 해서 성황을 이뤘다고 했는데 그때 그 CJ 그룹이 가수 싸이를 초청했다면서요? 네, 싸이가 직접 왔습니다. 예, 뭐 인기가 좋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장소가 약간 협소해서 예.
싸이가 공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전 솔직히 말해서, 국내에서 싸이가 해외에서 인기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 정도로 인기가 많은지는, 처음 느꼈습니다. 아주 대단했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세일즈 외교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현지에서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명의 글로벌 기업 CEO들을 1대1로 만나셨고, 또 그 과정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상당 부분의 내용들이 그 기업들이 향후 한국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한국 기업들이 그 기업들과 같은 무슨 파트너십을 맺는데 많이 좋게 생각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 같고요. 또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대한민국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 긍정적인 의견들이 몇 군데서 나온 걸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예, 올해 다보스 포럼 주제가 세제 개편인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논의됩니까? 네, 새롭게 작년만 해도 일단 세계 경제가 약간은 회복세를 보인다고 했고 올해는 이게 본격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것이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으로는 바꿀 수가 앞으로 경제가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 큰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라든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이거에 세계가 공통적으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예, 박 대통령이 참석했던 세션의 주제는 어떤 겁니까? 박 대통령께서 참석했던 세션은 그 본인이 직접 그 기조연설을 했던 세션이 하나고요. 예. 나머지는 그 다보스에서 1대1 면담으로 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보스 포럼에 앞서서 스위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대북 관계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합의가 있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스위스가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거든요. 예. 또 독자적으로 인도적 대북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스위스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밖에도 스위스에서는 대북 지원의 경험이 풍부한 여러 유럽의 NGO들이 활동하고 있고 제가 여기에 살고 있을 때 살았던 제네바 도시만 해도 국제기구가 한 수백 개가 몰려 있거든요. 예. 그중에 여러 NGO들이 북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무엇보다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민감한 북핵 문제나 여러 가지 대북 관련된 문제를 스위스가 정치적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북한을 이렇게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데 우리 정부와 공조해 나가는 부분에 이런 전략적인 가교 역할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이런 정상회담을 통해 기대한다는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예, 우리 이정희 의원께서 지금 다보스 포럼의 멤버로서 아시아 담당 부국장을 또 지내신 분으로서 지금 다보스에 가 계시는데 끝으로 이번에 박 대통령의 성과를 총평 좀 해주시겠습니까? 다보스 포럼이 프로그램을 보면 공식 세션이 한 300개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비공식 세션이 한 400개에서 500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700~800개 정도의 세션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다양한 문제들을 전 세계가 알고 있는 문제들을 이 다보스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다루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수많은 세션들 속에서 주제들 중에서 대한민국이 와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어필을 할까를 전략적으로 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약 24시간 정도 머물면서 한국의 밤 행사라든지 또 오늘 있었던 기조연설을 통해서 또 그거를 1대1 면담들 여러 개 1대1 면담들을 통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잘 짜서 굉장히 좋은 좀 효과적이고 알찬 그런 내용으로 참석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스위스 다보스 현지에 나가 있는 새누리당 이재용 의원이었습니다.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하이마트 무한만족팀 뭐 좋은 아이디어 없나? 그렇다면 하이마트 신년 축하 사은 대잔치. 풍성한 사은품과 최고 200만 원 캐시백,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을 1월 10일부터 26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예, 저는 세계 출발사 아침 2부였습니다. 8시 뉴스를 들으시고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